여기 저기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 있네요. 그러네요. 예. 야.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네네. 그림을 보면 또 이게 참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수입의 99%를 미술품 수집에 와. 사용하는 아트 컬렉터 이소영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교육인이자 작가이자 이 자리에는 아트 컬렉터로 초대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작품을 처음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 작가의 알죠. 네, 예. 하나. 제가 처음에 컬렉팅을 시작을 할 때는 20대 한 중반 정도였어요. 26살? 대학원생 시절에 미술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우나 클림트는 제가 살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막.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갤러리에 갔더니 내가 공부한 작가의 판화는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과외를 해서 모은 돈 통장에 딱 500만 원이 있었는데 요 500만 원 요거 딱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 찾아가서 이제 사본 거죠. 하나가 네네. 일반 그림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판화는 좀 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좀 정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뭐 작가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100장을 찍을 수도 있고 뭐 1000장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넘버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저 분수처럼 적혀 있습니다. 뭐 250장 중에 몇 장. 리미티드. 그 당시에는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나의 보물. 그럼요. 예. 막 귀하게 샀는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오를까 이게 막 혼자 이제 저도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그 판화는 지금은 한 얼마나? 저 몇 년 전이죠 그게? 제가 39이니까 한 13년 전. 13년. 네. 그냥 조심스럽게 한 3배, 4배? 한 2, 3천, 한 4천만 원 정도? 처음에는 옥션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한 7, 800만 원까지 올라서 역시 내가 진짜 이거 잘했구나. 노동을 안 해도 있었구나. 되는 거 아닌가.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과외 이제 그만 가도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는 200만 원대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떨어졌네? 네네네. 오 마이 갓. 아니, 거짓말. 진짜로 10년이 지났는데요. 아니, 그 데미안 호스트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모든 미술 작품이 다 오르는 게 결코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작가의 잘못이 아니라 판화는 일단 개수가 많잖아요. 제가 산 건 1000개거든요. 그래요? 1000개예요? 개수가 일단 많구나. 근데 개수가 많으면 시장에서 어떤 분은 200만 원에 샀지만 100만 원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급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도 200만 원은 좀 충격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작가님을 되게 존경해서 샀으면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막 되게 그렇진 않아요? 막 진짜 억울하네. 막 그러진 이러진 않아요? 않죠. 지금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조금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그럴 수 아니 있잖아. 근데 200만 원은 내가 산 것도 아니 너무 충격인데. 한때는 약간 왜 이럴까? 그러니까 네. 이 시장이 뭘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대 시절. 하지만 제가 더 컬렉팅을 사랑하게 되고 미술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 후로 원래는 1년에 한두 점 사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컬렉팅이. 그래서 재밌어서 수입에 결국엔 거의 다 컬렉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한 150점 정도를 컬렉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집입니다. 네. 우리 저도 잘 와, 근데 이쁘다. 이게 네. 그림 걸려 있으니까 멋있다. 네. 그래서 한 10점 정도를 뭐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고. 네네네. 근데 수익이 난 게 얼마 정도 있죠. 나? 예. 그러니까 제일 예로 들면 그래도 좀 유명한 작가 중에 일본 여성 할머니 작가인데
야요이. 네네. 쿠사마 야요이.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뭐 10년간 가장 유명한 작가인데 보통 이제 컬렉터가 작품을 팔 때는 언제 파냐면 이제 충분히 봤다.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이 작품이 큰 의미가 있을까? 난 더 좀 새로운 작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럴 때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유명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명해졌다. 이럴 때 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쿠사마 야요이가 제가 한 8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사랑에 빠진 할머니 작가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돈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판매를 결정을 했고 저는 그 당시에 500만 원대에 이제 샀었어요. 근데 판매하는 시점에는 3천만 원대. 와, 6배가. 이게 또 똑같이 한 500만 원대에 샀는데 하나는 200만 원이고 그쵸. 하나는 또 3천만 원이고. 네. 야, 이게 편차가 참 이게 참. 그래서 미술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두 번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고 당연히 어떤 거는 그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어떤 거는 또 내 예상보단 훨씬 많이 또 오르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그 그림은 어디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까? 좀 편한 거는 옥션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하죠. 근데 또 옥션이라고 해서 모든 작품을 다 팔아주는 건 아니죠.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또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팔고 싶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놓고 내일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사람과 옥션가가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조금 신기한 거는 주식은 빠르게 하죠. 판매할 수 있지만. 네, 근데 미술은 우리가 시간이 생각하는 꽤 것보다 걸리는구나.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죠. 왜냐면 그 그렇구나. 판매하는 입장에서 또 이게 또 진품인지 그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품인지 어렵습니다. 아, 뭐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옥션에서도 위작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라 미술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제 아트테크 강의도 좀 많이 하신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뭘 사야 올라요. 예. 근데 이거는 당장 내일 결혼할 건데 난 누구랑 결혼해요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사람마다 우리 집에 걸 그림은 다 다르고 예를 들어 뭐 조세호 씨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네네. 컬렉팅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부인하고 상의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네네, 맞죠? 없습니다. 부인이 없는데 아이가 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면 아이의 시선, 그죠? 막 너무 센 그림, 누드나 강한 그림, 강한 그림들. 막 피가 그려져 있거나 맞아, 맞아. 때로는 그런 그림이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또 그런 게 집에 걸어놓기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뭘 추천해 주세요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주식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잖아요, 수치. 근데 미술 작품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향유의 개념이 있어요. 어떠한 공간에 걸어놓고 보고 감상하고 즐기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근데 저는 누구나 다 미술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미술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미술 시간을 다 겪었는데 나는 크레파스로 그리는 게 좋았어. 아니면 나는 듣는 게 좋았어. 난 선생님이 고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때 재미있었어. 미술 작품을 즐기는 게 어려운 세계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내 스타일의 화가는 누구지? 일러스트인가? 아니면은 뭐 추상화인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전시장 가볼까? 거기서 좀 더 용기를 내서 가격이 얼마인지 살짝 물어본다거나 안 사더라도 저런 건 30만 원이구나. 요런 거는 100만 원이네. 그리고 또 깜짝 놀래기도 해보고 저런 거는 막 5천만 원?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냥 느끼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왔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이미 내가 결제를 해버리는 날. 30만 원짜리를 툭. 그 사실 2019년인가요? 이게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그 카텔란이라는 네, 그 작가가 맞아요. 사실 그 굉장히 좀 화제가 됐잖아요. 벽에다가 네. 바나나를 그냥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 그게 1억 4천에 팔렸어요. 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약간은 좀 갸웃할 때가 있거든요.
저 이때 마이애미에 있었거든요. 예. 2019년 12월이었고 원래 매년 12월이 마이애미가 이제 아트위크라고 해서 바젤 기간에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나 컬렉터들이 이제 마이애미 바젤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작품을 사러. VIP 데이 날 진짜 공평하게 줄 서 있어요. 막 디카프리오도 줄 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저 앞에 디카프리오래 이러면 막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 줄 서 있어요. 근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바나나가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사진을 거기 찍는. 가보셨어요? 네, 그때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워낙에 좀 현대미술의 반항아 같은 작가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의 팬인 컬렉터가 그 아이디어를 사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네, 바나나는 바꿔 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이 관람객이 네. 바나나 까서 먹었잖아요. 관람객이자 뭔가 아티스트인데. 그분도 아티스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바나나는 어차피 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바꿔도 돼요, 컬렉터가. 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작가는 보증서를 써주는 거고. 근데 그게 왜 전 되게 좋았냐면 그날 저녁에 마이애미 곳곳의 식당에 가짜 바나나와 테이프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이애미에 모든 그런 어떠한 미술을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노는 거예요. 같이. 그냥 아무 테이프나 가지고 자기네들 바나나를 붙이면서 막 놀리는 거죠. 야,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다. 너 이거 살래? 그리고 놀면서 이제 마이애미의 아트 위크를 즐기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난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술가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값어치를 두냐 안 두냐의 문제여서 쓸 수 없는 사람은 안 사는 것이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비난을 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나는 충분히 그의 작품을 사겠다. 그러면 저는 사는 거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 저기 있잖아요. 그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작품에 미리 그 장치를 해놔서 뱅크시. 뱅크시. 네. 그 뱅크시의 필름이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어디 있지? 어디 있지라니? 저거다. 밖에 이거. 와,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 이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저기다. 그래 이거 찢어졌었잖아요. 이게 찢어진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요런 게 찢어졌었잖아요. 그분의 작가가 절단이 됐잖아요. 네, 파쇄기로. 맞아요. 멋있죠. 와, 그것도 참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때도 저 있었어요, 영국에. 거기 계속 있어요. 어디를 이렇게 많이. 예. 그땐 프리즈 아트 페어 기간이었는데 예. 약간 무슨 아트 페어 기간에 이슈가 딱 생겨요. 그렇게. 근데 근데 그때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이 막 어젯밤에 소더비 옥션이 난리가 났다는 거 신문이 막. 근데 That's selling for $860. 스스로가 그걸 파쇄한 건데 그러니까요. 뱅크시 인스타에 되게 멋있는 문장이 하나가 딱 이렇게 그게 피카소가 한 문장이었어요. 아니 그 낙찰받은 분인데 작품이 파쇄가 되면은. 근데 그 낙찰자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당연히 샀죠. 그것도 그럼 샀어요. 하나의 20세기 최고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람들이 미술에 참여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잖아요.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게 뱅키 되게- 씨의 그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신기하다. 참 진짜 재밌죠. 재밌어요. 모든 예술가가 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절대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이분 작품 한번 꼭 좀 갖고 싶다 하는 작품 있습니까? 컬렉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컬렉팅을 하다 보면 정말 부자가 많거든요. 막 저분한테는 1억은 100원인가?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어마어마한 재력을 네, 가지고 막 헬기 타고 오시고 막. 그러니까 외국 디너, 갤러리 디너 가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아, 저거는 다르다. 저는 좀 이렇게 잊혀진, 미술사에서 잊혀진 화가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라진 화가들. 어떤 분들입니까? 뭐 되게 유명한 남자 화가의 부인. 그러니까 둘 다 화가였지만 남성 화가에 비해 잊혀진 여성 부인 아티스트. 네. 칼 안드레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즘 남자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갤러리에서 온 작품 리스트를 봤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가격인 거여서 전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이 남편만큼 작업을 못한 게 아닌데 근데 남편은 미술사 책에 막 등장을 하고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 다 있는데 근데 이 여자 작가는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막 작업을 했는데 너무 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안 산 거예요. 1970년대에 있던 작품을 아직도 아무도 안 샀다라는 건 아무도 알아봐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집에. 혹시 저희들한테 어떤 저희가 모르는 그 어떤 작가분들이나 화가님들 중에 소개해 줄 만한 얘기 혹시 없습니까? 제가 할머니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할머니가 될 거니까 이제 에테라드난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해서 작품이 있거든요. 사실 그 쿠사마요의 할머니 팔아서 그 작품 산 거거든요. 너무 좋아. 에텔 아드난이라고 1925년생 작가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십니까? 네, 레바논 출신이에요. 예술은 이게 화가가 이렇게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죠. 모든 화가들이 이렇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이래요. 캔버스가. 그러면 수많은 화가들이 거기다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창문이 다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이 많아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아 맞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을 넓혀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 네네. 우리 뭐 또 카메라 감독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뷰파인더로 보는 그 세상. 그쵸. 저것도 그쵸? 창문. 그쵸, 관점. 당신의 창문으로는 뭘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돌리면서 네. 유퀴즈? 네. 네, 좋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물체 또는 대상을 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로 알려진 마르셀 듀샹의 샘은 이것을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술가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브제. 오브제. 자, 오브제. 정답입니다. 오브제 축하드립니다. 또 어떤 아트를 이걸로 컬렉팅 하실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야.